자, 다음 문제 또 어려웠던 거 뭔가요? 틀린 사람들 번호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몇 번 또 틀렸네? 몇 번이 좀 어려웠네? 1번, 2번은 못 풀기로 봤고 몇 번 어려웠어? 5번? 5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5번 어렵구나. 5번 풀어보세요. 5번 뭘로 시작하지? while leaders로 시작하는 거? 한번 가보세요. 틀린 거 위주로 한번 볼게. 요거 얘기하는 거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리더 빈칸이었었죠. 얘들아 빈칸 문제 한번 볼게. 얘네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내 분필은 어디로 갔니? 거기 들어봐. 빈칸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출제자가 빈칸을 낼 때요 아무데나 구멍 뚫지 않아요. 알았죠? 빈칸 출제자가 지문을 딱 선정했으면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가운데 뚫어야지. 날씨 좋다. 첫 번째 뚫어야지. 이러지 않아. 알았지? 빈칸은 무조건 주제 아니면 주제와 관련된 것을 뚫게 돼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를 찾을 줄 알아야 돼. 됐냐? 빈칸은 바로 뭐다? 주제와 관련된 거.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빈칸으로 뚫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주제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빈칸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죠. 맨 위에 뚫거나 지금처럼 중간을 뚫거나 맨 마지막을 뚫거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빈칸 문제 중에 쉬운 건 첫 번째 뚫려 있거나 마지막에 뚫려 있는 게 쉬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니 혹시 국어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글의 구조를 얘기할 때 두괄식, 미괄식, 혹시 양괄식 이런 얘기 들어봤니? 주제를 맨 위에다가 써주면 이건 두괄식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야. 주제를 딱 때리고요. 그 아래 예시나 논거로 쫙 배열하는 경우야. 됐냐?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건 좀 어렵고 끝에 있는 거 볼게. 끝에 있는 거는 이거는 주제를 여기다가 뚫어. 됐어? 맨 위에는 예시를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화나 우화를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 빈칸을 뚫는 거야. 알았지? 근데 고1 수준이나 고2 수준에서는 어떻게 뚫느냐면 두 개가 주제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주제에 관련된 재진술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에 빈칸이 있다면 마지막 문장을 꼭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다면 첫 번째 문장을 꼭 잘 읽으셔야 돼요. 왜? 글의 구조가 양괄식일 가능성이 높거든. 이해됐냐? 쟤 뭐하냐? 너 뭐해? 여기 쳐다봐. 자는 줄 알았잖아 지금.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건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건 사실 나는 빈칸 여기 뚫려져 있는 것부터 아래로 쫙 읽어. 그 뒤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알았지? 됐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너네들이 연습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확인해야 돼. 가운데 빈칸이 있건 마지막에 빈칸이 있건 나는 첫 문장부터 읽어나가는 게 편하다. 그러면 읽어나가는 게 좋아. 알았죠? 본인한테 맞는 거.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빈칸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빈칸부터 읽어. 알았니? 왜? 이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알았죠? 됐어요? 근데 니네들 스타일을 맞추면 돼. 어떤 걸 강압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스타일을 니네들이 한번 적용시켜보라. 됐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어디 있었니? 빈칸 시작하는 문장이 어디였었어? 리더 다음에 빈칸이었었나요? 단어 답이 몇 번이었었죠? 요거였었지. 요게 빈칸이었었어. 요게 빈칸. 됐냐?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빈칸은요, 니네들 추론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어요. 알았어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못 푸는 것뿐이야. 알았어? 그럼 지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나는 여기서부터 읽거든요. 한번 가볼게. 박 칼슨이라는 사람은 좋은 예. 어때? 얘 좋다라고 얘기했어. 됐어? 리더의 좋은 예입니다. 빈칸하는. 이거 하는 좋은 예이구나. 그 다음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의 아래 선택지가 짧게 돼 있지. 문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빈칸 in the face of diverse issue. 다양한 이슈에 직면했을 때 빈칸을 하는 리더의 좋은 예입니다. 뭔가 좋은 말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 그 생각을 갖고 선택지를 나는 먼저 읽어봤어. 알았죠? 선택지 한번 같이 한번 보자. 1번이요.
justify 어디니? 영어 봐야지. justifying layoffs 그래서 justify는 얘들아 뭐 정당화하다 이 뜻이야. 정당화시키다. 됐냐? 그래서 layoff는 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 몰랐으면 좀 알아두세요. 자르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해고를 정당화하는 얘기다. 2번 exercise patience 인내심을 발휘하는 좋은 얘기다. 그 다음 3번이요. 얘들아 근데 1번은 딱 아닌 거라는 걸 느낌 오지 않니? 해고를 정당화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다음 3번이요. increasing employment. employment는 고용이라는 뜻이죠. 고용을 증가시키는 좋은 얘기다. 다음 4번이요. stick to는 아까 봤었지. 그치? 뭔가를 집착하다, 고수하다, 지키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tick to his opinions. 그의 의견을 고수하는, 집착하는. 그 다음 5번이요. training unskilled members. unskilled. skilled가 능수능란한, 경험 많은, 노련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은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는 빈칸을 먼저 보고 선택지가 짧으니까 선택지를 먼저 봤어. 그럼 어떤 리더의 좋은 예인가? 근데 이건 뭐 선생님에 대한 느낌인데 1번은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지문은 절대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푸는 거라서. 얘들아 해고를 정당화하는 건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 1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했냐? 그러고 나서 뒤에를 읽어보는데 앞에부터 읽는 게 편해요. 그러면 앞에부터 읽고 하여튼 지금은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자. 가볼게. 일단 리더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빈칸 부분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밥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랬잖아. 그치? 뭐 어떤 리더인지 한번 보자. 리더들이 종종 페이스 직면할 때요. 뭐를 직면할 때? enormous pressure 거대한 압박에 직면했을 때 to make decisions quickly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해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빈칸은 무조건 질문하는 답이다고 그랬지. 그치? 아까 빈칸 내용 같잖아. 다양한 이슈에 직면했었을 때 어때? 맨 위에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대한 압박에 직면했었을 때 거기 같잖아. 그치? 뭔가 압박에 직면했을 때요. 리더는요. premature decision. 멋처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읽다, 잘 읽다, 성숙하다 이 뜻이야. 근데 단어에 PRE가 들어갔어. 단어 공부하면서 꼭 알아둬야 되는데 PRE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어원이 뭐냐면 before야. 뭐 전에라는 뜻이야. 단어에 PRO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어원이 뭐냐면 forward의 뜻이야. 앞으로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 머처가 성숙하다의 뜻이야. 프리 머처는 읽기 전, 성숙하기 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냐? 단어를 이렇게 외우면 좀 더 빠르게 외울 수 있어.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각각 얘기해 줄게. 그래서 미성숙한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조급한 결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성숙되지 않고 완숙되지 않은 결정. 즉 조급한 결정, 섣부른 결정들이 are the leading cause, 주된 원인입니다. 뭐에? 결정 실패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빈칸 내용은 뭐였었어? 성공한 예잖아. 좋은 예라고 했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말과 반대되는 게 바로 빈칸. 빈칸은 이렇게 출제가 돼 있어. 이해되냐? 어렵지 않아. 알았지? 그럼 안에는 뭐 들어가야 돼? 성숙한 결정. 그냥 잘 익은 결정. 이런 걸 들어가야 된다. 되니 그거랑 연관되는 건 선택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잖아. 이해되니? 인내심을 발휘한다. 됐냐? 감 못 잡았으면 더 읽어야 돼. 가볼게. This is a primarily. 이것은, 즉 실패하는 것은 주로 뭐 때문이냐 하면 리더들이 respond to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단어 몰랐으면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주고. superficial이라는 단어는요. 아니 너네들은 슈퍼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단어인 줄 알더라. 맨날 슈퍼맨, 슈퍼마켓, 아니 슈퍼마켓은 아니지. 하여튼 뭔가 좋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슈퍼하더라면 좋은 말인 줄 알아. 아니야. 슈퍼피셜은 얘들아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써요. 뜻이 뭐냐면 피상적인이라는 뜻이야. 피상적인은 한문이잖아. 피가 겉피자야. 너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 아니? 수박의 맛을 보려면 쪼개가지고 안에 맛을 봐야 되잖아. 근데 수박이야? 잘 익었는지 볼까? 겉에 혓바닥으로 한번 핥고 씨발 잘 익었네. 미친놈이야. 알았죠? 수박 겉핥기 안 좋은 뜻이야. 색깔 보고 겉에 보고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 근데 대부분 다 많이 하는 건 뭐야? 꼭지를 보거나 두들겨 보거나. 알았냐? 아니면 직접 쪼개봐야지. 그래야 잘 익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그치?
안 좋은 단어야. 슈퍼 들어가서 다 좋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이 리더들 실패한 거 그 리더들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이슈, 결정에 겉으로 드러난 이슈에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아니 본질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속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래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성급한 결정, 피상적인 이슈에만 집중한다. 같은 말이야 이게. 그냥 rather than 오히려 뭐 한다기보다 taking the time 시간을 쓰는 것보다 to explore 탐구하는데 근본적인 이슈. 근본적인 이슈를 탐구해라. 뭐? 빈칸에 이거 또 볼까요? 두 번째 힌트야. 이해됐냐? 같은 말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 밥 칼슨은 여기서부터 나오지.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 위에 언급한 거 성숙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다음 피상적인 문제에만 접근하면 안 된다. 기존에 깔려있는 아래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슈를 탐구해야 된다.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 빈칸은 무조건 질문안의 답입니다. 알겠냐? 이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겁니다. 알았죠? 나머지 다 못 찾았으면 어떻게 계속 읽어봐야 돼.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쭉 이어지지. 좋은 예라고 딱 때렸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보여주는지 봐야지. 2001년 초기 경제 침체기 때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직면을 했습니다. 30% 드랍 레버뉴 총 수입에 있어서 30% 하감을 직면했어.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거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 시니어 아주 나이가 드신 지긋한 임원진들, 경영진, 리더 팀들의 구성원들은 선호했어. 뭐 하자고? 사람들 자르자고. 레이오프가 해고냐. 알았지? 자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잘라야 돼요.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선호했어. 뭐를요? 사람 자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식구였었어요. 어떻게? 우리 일반적으로 직원들 다 전체 다 임금 삭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두 개가 의견을 내세웠네. 결정자는 뭐 해야 돼? 이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사람. 알았지? 됐어?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뭐 하는 게? 밀어붙이는 게. 결정을. 내가 사장이야. 야, 다 잘라. 아니면 뭐? 야, 다 임금 삭감해. 내가 결정 내리면 더 쉬웠을 텐데. 또는 call for 요청했으면 야, 여기 우리 지금 임원진들, 관리팀들 몇 명이야? 17명이야? 투표해. 뭐가 더 나은지. 이해되냐? 두 개 중에. 그러면 in order to 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긴장감,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긴장감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경제적 압박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두 개 중에 하나 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테지만 공동 리더로서 밥 칼슨이라는 사람은 뭐를 했다? 좋은 예라고 했으니까 얘가 한 개 나와야 될 거냐. 빈칸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세 번째 힌트예요. The team, 그 팀이 합심하도록 시켰어. 그리고 조사하도록 시켰어. 모든 이슈를. 어때?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야,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은 건지 철저하게 조사해봐. 라고 얘기했다고. 이해되니? 이게 세 번째 힌트야. 그래서 빈칸 문제는 힌트 하나만 주지 않아. 알겠냐? 그 다음 The team, 그 팀은요. 마침내요. 동의했어요. 뭐 하는데요? 사람들 자르지 말고 임금 삭감합시다. 거기에 다 동의를 했어. 됐냐를 알면서 뭐 그들의 능력 최선에서 뭐를 알아?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거. 네 번째 힌트. 빈칸에 이거 들어가야 돼. 철저하게 조사했다. 됐냐? 임플리케이션 영향. 뭐의 영향? 두 가지의 결정 가능성. 뭐? 자르는 거냐? 임금 삭감이야. 됐니?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나서 임금 삭감이 동의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이거밖에 없어. 됐냐? 무조건 지문 안에서 답 찾아야 돼. 확인했어? 이게 빈칸이야. 빈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죠? 어떤 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거 찍는 것뿐이야. 알았지? 됐니? 그 다음 또 어려웠던 거 뭐니? 그 다음 거 보자. 아까 우리 나왔던 단어 있잖아. 단어지만 여기 봐. 이것도 너네 선배들 시험 보면 들어갔던 건데 이 문장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 니네 아냐? 여기 딱 그걸 보여줘.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야. 선생님 아까 해석한 거 봤어? 이랬다면 뭐였을 텐데 라고 해석했잖아. 그치? 가정법 과거는 뭐였었어? if 주어 그 다음 뭐? 과거 가족 과거 완료라고 했잖아. had PP 그 다음 뭐? 주어 조동사의 과거야.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 뭐? have PP. 아니 가정법 왜 이렇게 어려워해? 이거 공식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아니 그 어려운 수학 공식은 또 잘 외우더만.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 외우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됐어? 이게 가지고 과거 완료야. 무슨 내용인데? 주어가 뭐뭐였더라면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쓰는 거야. 알았지? 이거 했더라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지금 어때? 이 부분만 없는 거야. 이 부분 쓴 거야. 아예 조동사가 뭐야? 해볼게. 요거 쓴 거야. 알았냐? 그래서 뭐뭐 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뭐 했다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렇게 시켰다. 됐니? is라는 단어가 있네요. is. 동사입니다. 편안하게 하다, 완화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니네는 형용사로 is라는 단어를 많이 알 거야. 그지? 뭔가 편안하게 하고 쉽게 하고 완화시키는 게 바로 is. 그냥 스펠링 몰랐으면 그거 알아주고. 품사별로 알아둬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 레스칸에서 그렇게 품사별로 외우라고 시키는 거고 뜻 2개 이상 있는 것들 꼭 외워야 돼. 내가 이번에 이제 고2 애들 시험 그 대중고 2학년 내 선배들 시험 보면서 이제 봤던 게 뭐냐면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유의어에 약하구나. 어드레스 하면 주소만 알고 있으면 중딩 초딩이라고. 알았냐? 주소 혹은 주소를 쓰다. 두 번째 다루다 처리하다. 그래서 선생님 미래 나이 때 단어 어떻게 외우는 줄 아냐? Address the problem. Address the problem. 이해되니? 문제를 처리하다 다루다 이 뜻이야. 알았죠? 세 번째 끝까지 수능을 공부하려면 알아두셔야죠. 알아다. 까지 알아둬야 돼. 됐냐? 이게 다 기출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정규 수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줄 거야. 알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신 대비니까 그러지는 못했었고. 됐니? 이 단어를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지? 너희들 근데 여기서 딱 끝내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니네 태클이라는 단어 알아? 태클하면 애들 99%가 축구 생각해. 알았지? 대부분 다. 다리를 걸다. 이건 아니에요? 다 이 얘기하더라고. 태클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외워야 돼? 태클 더 프로블럼. 태클 더 프로블럼.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 이거지. 알았냐? 영어 이래서 어려워. 알았지?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는 제발 단어를 외웠으면 니네 단어장 다 있잖아. 단어장 다 있지? 단어장에 단어만 써있는 단어장은 없어. 그 아래 보면 문장들 써있단 말이야. 해석을 한 번씩 해보시라고.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돼. 그게 실력이야. 알았죠? 내가 그래서 얘기하거든. 선생님 우리 애는 단어를 잘 외우는데 왜 해석이 안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첫 번째 구문 분석이 안 돼서. 단어만 한다고 해서 해석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옛날에 지금은 순위권에서 좀 밀려났지만 옛날에 수능에서 오답률 탑 찍었던 질문이 있는데 16줄이 나왔거든. 16줄. 16줄. 16줄인데 3문장이었어. 3문장이었다. 애들이 선생님 단어도 모르는 것도 많은데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문서 안 되면 못 풀어. 알았냐? 그래서 구문서 시킨 거야. 알았죠? 니네들은 지금 아직 구문석에 대해서 이걸 왜 시키나 할 테지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니네 언제 느끼는 줄 아냐? 2학년 11월 모의고사를 보면 구문석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느끼게 될 거야. 알았죠? 지문이 말도 안 되게 길어져. 됐어? 상윤 졸지마 시켜. 증기가 졸 때를 확 죽여. 눈 빠르게 아프죠. 씨. 그건 나야. 저는 프레지던트 맞는 줄 알았어. 그래? 나랑 같은 유시 아니야. 알았지? 다음 틀린 거 몇 번이야? 다음 틀린 거 빨리 한 번 더 보자. 7번? 7번 뭐였었는데? 순서 7번 뭘로 시작하지? In one survey. 이거요. 하나의 설문조사.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나 봐봐. 순서. 너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나중에 고2, 고3 되면 문제 징그러울 거야. 이게 선생님, 순서는 문제 잘 푸는 방법이 있거든.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첫 번째 무조건 뭐가 담보가 돼야 되냐, 뭐가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해석이 돼야 돼. 대부분 다 이걸 틀린 이유는 해석이 안 돼서 그래. 알았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서를 나열해? 알았냐? 단어 열심히 해야 되고 해석 잘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어도 알겠고 해석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내가 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B, A, C를 찍었어. 됐어? 근데 정답을 봤더니
뭐 A, C, B가 답이야. 씨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답이야. 내가 틀린 오답 이거였고 정답이 이거였거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어느 때냐면 해석이 돼. 나는 이거를 찍었어. 근데 정답을 봤는데 이거야. 근데 어떤 의문이 될 때가 이제 정책이 오냐면 선생님 이게 정답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가 돼. 이해되냐? 논리로 해주죠. 알았죠? 그때 너네 정책이 가. 이해됐어? 아니 해석이 안 되고 단어 뜻을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됐냐? 거기까지는 쭉 갈 수 있어. 됐어? 근데 이 순간이 오게 되면 정체기가 온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하나?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아니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알았죠? 여기서 한 그 껍질만 깨고 나오면 그때부터 순서 문제가 쉬워지긴 하는데 근데 순서 문제 자체가 쉽지 않아. 순서 문제는 2점짜리라도 삽입 문제 2점짜리라도 항상 탑 5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 알았지? 그만큼 어려워한다고. 얘들아 책만 읽어야 돼. 글 읽어야 되고. 알았냐? 그리고 만약에 해석이 되는 순간 순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연결어 잘 보세요. 아니 니네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잖아. 끝에 문장하고 첫 문장하고 내용이 연결돼야 되는 거 알지? 굳이 그건 모르는 사람들 없어. 됐어? 그건 기본이야. 연결어 잘 보세요. 됐어요? 두 번째요. 관사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쓸 때는요. 더를 붙일 수 없어요. 어를 먼저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더로 받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아니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뭔지 알아? 기본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생각하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 알아봐야 절대 못 풀어. 알았냐? 됐어? 세 번째는 대명사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대명사로 받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확인 잘해야 돼. 되게 복합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순서 삽입 문제야. 이해됐어? 됐냐? 가볼게. 일단 해석 안 되면 다 말꽝 이거 말짱 황이야. 이거 다 알아 필요 없어. 한 연구조사에서 미국의 61% 사람은 말했습니다. 됐냐고 말했어. 뭐 그들은 지지한다고 정부를 지지한다. 어떤 정부냐면 돈을 쓰는 정부야. 어떤 돈을 쓰는 정부?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가난한 사람인데 돈을 쓰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세금 받으다가 원래 거기다 갖다 쓰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여기까지 주어진 거였어 지금. 더 주어졌니? 여기까지 주어진 거야? 여기까지 주어지고 나머지 이제 A, B, C를 찾으라고 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 문장이 얘가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까 제일 먼저 뭐 조심하라고 그랬어? 벗이요. 근데 벗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문장하고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게 들어가야 돼. 확 뒤집어 버리거나. 되니? 하지만 똑같은 모집단. 단어 모르게 하면 되지. 너네 파퓰레이션 하면 무조건 인구야. 아니 파퓰레이션도 수능 걸리면 세 가지 알아둬야 돼. 파퓰레이션 첫 번째 인구 혹은 인구수. 2번 인구 사람이 아닌 걸 얘기할 때는 개체수. 여기서는 3번의 뜻으로 쓰였어요. 모집단. 모집단이 뭐야? 엄마 집단이야? 아니라고. 알았죠? 너네 나 봐봐. 전국에 있는 고1 학생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몇 명인데? 약 50만. 한 40만 명 될 거야. 알았지? 40만 명 여론조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거 발표하는 거 보면 1000명, 뭐 남학생 500명, 여학생 500명 이렇게 조사했다고 나오잖아. 그치? 그 1000명이 영어로 샘플이야. 알았냐? 40만 명 전부를 모집단이라고 얘기해. 내 말 이해됐어? 모집단이요.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의 모집단 그러면 전국에 있는 40만 명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수능 보려면 세 가지 뜻 다 알아야 돼. 됐어? 여기 이 뜻을 쓰였어. 됐어? 그럼 봐봐. 미국 사람들 61% 여론조사한 거 얘기했어. 똑같은 모집단. 요거 받는 말이야. 이해되냐? 됐어? but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똑같은 모집단. 됐니? 물어봤던 1000명, 2000명 똑같은 인원수. 됐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됐니? 질문을 받았어. 뭐인지 알지? 그들이 지지하는지. 돈 쓰는 거 정부가 어디에다가? 복지에다가 쓰는 거. 그랬더니 단지 21%만 찬성하더라. 어때요? 61% 찬성. 어디 갔어? 60.
61% 찬성. 요거 찬성. 해주잖아. 됐어? 헛에 줄였어. 됐냐? 그 다음 대명사에 줄였어. 됐니? 그 다음 연결되는 거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그랬어. 연결어, 즉 다시 말해서는 무슨 뜻이야? 정면.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 할 건데 똑같은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얘기해 줄게. 대지구 2학년 시험 문제라고 그랬지. 연결어 빈칸 냈어. 됐나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틀렸고. 와, 이게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알았냐? 풀어서 쓴 말이라고. 다시 말해서 네가 질문을 한다면 개별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서 개별 복지에 대한 예시죠. 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야?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 학교 소득 가족들인데 소득이 낮은 가족들한테 공짜 식사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과 같은 개별 복지 프로그램에서 네가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할 거라고 찬성할 거라고. 위에 있는 61%를 그대로 한 번 더 얘기하는 말이었어. 이해되니? 그럼 네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말이야. 이해되냐? 네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래서 또 하지만 if you ask 네가 물어본다면 복지. 두 번째 문장 가볼까? 네가 복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때요? 똑같은 문장이라고. 두 번째 네 번째 문장. 이해되냐? 그래서 네 번째 문장. 하지만 네가 복지에서 물어본다면 뒤에는 아닌 것마다 알겠지. 복지에서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할 거라고? 반대할 거라고. 그 얘기 나올 거야. 아닌 것마다 알잖아. 그럼 못 가. Refer to those exact same programs. 어때? 대명사. 얘랑 같은 말이 뭔데? 얘랑 같은 말. 똑같은 프로그램. 그래서 얘 다음에 얘야. 알았죠? 대명사잖아. 똑같은 프로그램 물어본다. 근데 that you just listed. 네가 방금 언급한 거. 요거 도움을 주는 언급한 거. 그런다면 사람들은 뭐 할 거라고? 반대할 것이다. 아까 21%만 찬성인데 똑같은 말 나온 거야. 알았지? 쉽지 않아. 다섯 번째 문장이요. The word. 그럼 이제 실험을 얘기해 줬으니까 뭐 해줘야 돼?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여론조사. 웰페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마도 뭐 때문일 것 같다? 많은 정치인들과 뉴스 회사들이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 때문에. 괜히 복지란 말 들으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알았죠? 돈 퍼준다 이 생각해. 알았어? Therefore. 연결어. Therefore. 얘들아, 이게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앞에 원인, 결과. 그 결과. The framing of question. question의 framing. 질문의 framing.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복지란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 반대. 복지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 찬성. 이해되냐? 그래서 엄청나게 대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방식 중요합니다. 너의 목적이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걸 알고 싶을 때는 질문 잘해야 된다. 야. 알았죠? 맨 마지막 and 그리고 다음번에 next time 네가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듣는다면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여론조사가 입증하잖아요. 됐냐를요. 사람들 대다수가 내 말에 동의한다는 걸 입증하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b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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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몰랐지? very. 야 이거 very 단어 주어졌냐? 커셔스의 단어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 글이야. 순서 쉽지 않다. 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숙제 꼭 해오시고요. 해설 잘 써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하프 모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해갖고 와. 알았지?